단 하나의 아주 값싼 먹거리로 그 골치 아픈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같은 것들을 단숨에 씻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아픔은 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죠.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로 생명을 지키는 맑은 길이 있는데도 참으로 많은 이들이 씀씀이를 잘못하여 오히려 식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되풀이하며 번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맑은 아침,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뜰을 거닐며 토마토와 장미를 보고 마음이 설레어야 마땅하거늘 어느새 모든 잎사귀가 끈적이는 진딧물로 흉하게 뒤덮여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손은 끈적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내는 일에 1시간이나 마음을 썼는데도 이튿날이면 다시 그만큼의 벌레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동무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말이죠. 비눗물을 섞어 뿌려본 적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몇 마리는 떨어져 나간 듯 보였으나 이틀 뒤에는 같은 벌레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름다운 식물의 숨결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화학약품을 쓸 때면 뛰어노는 아이들이나 짐승들에게 참으로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 토마토를 씻어 먹어도 될지 장미꽃을 쓰다듬어도 괜찮을지 온갖 물음이 꼬리를 무는 나날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병에 15,000원, 때로는 30,000원씩이나 하는 비싼 약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계속 써야 한다는 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고 오래갈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처럼 자연의 섭리에 맞는 길을 찾고자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실제로 텃밭을 가꾸는 많은 분이 더 조화롭고 안전한 길을 찾고 계실 테지요. 하지만 세상에 넘쳐나는 얕은 방편들이 어째서인지 잘 듣지 않는 까닭은 뚜렷합니다. 그런 길로는 참된 맺힘을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잠시 쫓아낼 뿐, 비눗물 같은 것은 벌레를 겉으로만 멀리할 뿐 뿌리 깊은 얽힘을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손으로 잡는다는 낡은 쓰임새 역시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없앨 수 없고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에 저는 마음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어느 집에서 쓰고 있던 참으로 놀라운 묘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가루를 다스려 흩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마늘로 벌레가 씻겨나간다니 그것만으로 될까 싶었죠. 하지만 벼랑 끝에 선심정으로 제 뜰에서 그 길을 한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제 집과 뜰에 새로운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요리법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깊은 지혜이자 두 번 다시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한 굳건한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파는 약에 헛돈을 쓰지 않으셔도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뜰에 다시금 푸른 웃음꽃이 피어나는 앞날을 마음에 그리며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참모습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제가 몸속였고 그 힘을 깨달은 자연의 묘약은 뜻밖에도 어느 집에나 있는 아주 흔한 멋거리, 바로 마늘가루였습니다. 그저 찌개의 향을 내는 양념찜으로 여겼던 그 고운 가루가 벌레들에게는 그토록 무서운 방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온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저 대충 흩뿌리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껏 많은 이들이 뜻을 이루지 못한 까닭은 이 씀씀이의 아주 작은 어긋남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늘가루에는 마늘 특유의 기운인 알리신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벌레에게 아주 매서운 힘을 떨칩니다. 이 기운은 벌레의 겉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을 허물고 몸속의 물기를 아주 빠르게 빼앗아 눈 깜짝할 사이에 목숨을 앗아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짙은 냄새는 벌레들에게 이곳에 다가오지 말라는 무언의 꾸짖음처럼 다가갑니다. 마치 들어오지 말라는 편말처럼 벌레가 멀리서도 그 낌새를 알아채고 얼씬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참으로 마땅한 이치가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아주 여려서 잘못된 길로 쓰면 그 귀한 힘이 모두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보기로 수돗물을 그냥 쓰면 물에 섞인 소독약 기운이 마늘의 참 기운을 부수어 본래의 힘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소금이 섞인 마늘을 써버리면 짠 기운이 널뛰어 오히려 여린 잎사귀에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알맞은 맑은 재료를 바른 차례대로 쓰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값진 일입니다. 제가 맑은 재료를 모아 섞는 양과 때를 지켜 써보니 수없이 많은 벌레의 굴레에서 잎사귀들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힘을 느낀 때는 물을 뿌린 직후 벌레들의 몸짓이 눈에 띄게 굼떠지고 몇 시간 뒤에는 그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었던 순간입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그 새까맣던 진딧물 무리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토마토 잎이 마침내 본드의 푸른빛을 되찾은 것을 보며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허나 잠시 벌레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만으로는 참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다시 같은 아픔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뿌리는 길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마음가짐부터 맑게 닦아야 합니다. 어찌해야 이 마늘물을 가장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 제가 늘 쓰고 있는 마늘물 숭는 법에 대해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단 3가지뿐입니다. 그래도 하나하나의 쓰임과 다루는 법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바르게 고르고 바르게 쓰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운을 품고 있다 한들 그 힘이 반으로 꺾이는 것은 물론 식물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채비할 것은 찌는 듯한 소독약 기운을 뺀 물입니다. 아주 대단한 물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흔한 수돗물이어도 좋으나 뚜껑을 덮지 않은 채 방 안 따뜻한 곳에 꼬박 하루를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물에 섞인 독한 기운이 절로 날아가 마늘의 맑은 기운을 닫히지 않게 하는 다디단 물로 바뀝니다. 이 걸음을 건너뛰면 귀한 힘이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니 결코 지나치지 마시고 하루 전날 미리 마음을 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가루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기울여야 할 대목은 소금이나 조미료가 섞인 마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로지 말린 마늘만 곱게 빻은 순수한 가루를 고르셔야 합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가 알맞지만 기르는 잎사귀의 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이야기는 차차 덧붙이겠습니다. 세 번째가 그릇 씻을 때 쓰는 맑고 순한 주방세제입니다. 깜짝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씻어내는 물은 식물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한 물이 품은 엄기는 힘이 마늘물이 잎사귀 겉면에 착 달라붙어 머물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향이 짙거나 색깔이 든 것보다는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맑고 투명한 것을 고르는 것이 참된 이치입니다. 큰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만 더해주면 주르륵 흘러내릴 물이 벌레의 몸이나 잎사귀 뒷면에 오롯이 머물며 그 힘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재료가 다 모였으면 하나로 어우러지게 할 차례입니다. 맑아진 물 한 사발을 넓은 그릇에 붓고 마늘가루를 넣어 두세 판 정도 쉬지 않고 저어주십시오. 가루가 형체 없이 녹아들 때까지 정성을 다해 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순한 세제를 마저 넣고 부드럽게 한 판가량 고르게 섞이도록 젓습니다. 다 섞인 물은 분무기에 옮겨 담으면 끝이 납니다. 허나 절대 거르지 말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굳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운 알갱이가 벌레의 몸에 착 달라붙어 힘을 더해주는데 이를 걸러버리면 맑은 참기운을 내다 버리는 꼴이 됩니다. 겉보기에 다소 탁해 구려도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힘의 뿌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뜻을 다해 빚어냈더라도 다루는 법이 어긋나면 그 힘은 쓰러집니다. 제가 지난날 어리석음을 겪고 뉘우쳤던 3가지 어긋난 길을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어긋남은 해가 쨍쨍할 때 물을 뿌리는 일입니다. 해가 높이 떠 뜨거워지는 낮 시간에 이를 뿌리면 가루에 숨은 기름기와 매서운 햇살이 부딪혀 잎이 타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이 짓을 저질렀을 때 다음날 잎사귀 겉에 갈색 반점이 번지고 가장자리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쓰러져 버린 참혹한 광경이었죠. 가장 바른 때는 해가 뜰 무렵이나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해가 낮고 바람이 잔잔하여 잎사귀들이 천천히 물을 머금어 쉴 수 있는 때입니다. 두 번째 어긋남은 잎사귀 윗면에만 흩뿌리는 일입니다. 잎을 좀 먹는 무리의 8알은 잎사귀 뒷면 후미진 곳에 숨어 지냅니다. 윗면에만 아무리 뿌려봐야 물리칠 수 있는 건 고작 2알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8알은 눈이 닿지 않는 그늘에서 남몰래 새끼를 쳐 다시금 들끓게 됩니다. 풀길은 모든 잎을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들어올려 뒷면까지 구석구석 보듬듯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저 한두 번 더 손이 갈 뿐이지만 그 수고로움이 맑은 내일과 캄캄한 오늘을 가르는 뚜렷한 갈림길이 됩니다. 세 번째 어긋남은 단 한 번 뿌리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미물들에게도 나름의 나고 자라는 굴레가 있습니다. 오늘 물을 뿌려 다 자란 벌레를 물리쳤다 한들 잎사귀 위에는 아직 알들이 숨죽여 남아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깨어납니다. 여기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다음 주에는 새로 태어난 벌레들이 다시 힘차게 잎을 갉아먹습니다. 바른 길은 모두 3번에 걸쳐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첫날에 다 자란 벌레를 물리치고 엿새 뒤 어린 벌레를 씻어내고 10하루째 되는 날
남아있을지도 모를 마지막 찌꺼기까지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보며 튼튼한 옷을 입혀주는 셈이지요. 또한 잎사귀의 생김새와 결에 따라 보살피는 길을 달리해야 합니다. 튼실한 열매를 맺는 밖에서 기르는 토마토나 둥근 호박 같은 녀석들은 잎이 크고 대가 굵어 벌레가 모이기 쉽고 열매 속까지 파고드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물 전체를 포근히 감싸 안듯 안개처럼 내려앉게 흠뻑 적시는 것이 열쇠입니다. 줄기 밑동과 잎 뒷면, 열매 언저리에도 잊지 말고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1회에 한 번씩 마음을 내면 맑은 기운이 돌아 벌레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다만 거두기 나흘 전부터는 냄새가 스미지 않게 손길을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나 시금치처럼 여리고 물기 많은 채소들은 거세게 뿜으면 상처를 입고 시들어버립니다. 아주 고운 안개가 피어오듯 입구를 다듬어 잎의 앞뒤를 부드럽게 감싸듯 어루만져야 합니다. 닷새에 한 번 꼴이 적당하며 거두어 드실 때는 맑은 물에 넉넉히 담가 정성껏 씻어내는 조심스러움이 마땅합니다. 장미나 무궁화처럼 눈을 맑게 해주는 꽃나무들에게도 이 물은 훌륭한 벗입니다. 벌레의 회방으로 꽃잎이 꺾이는 참담함을 막기 위해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에도 흩뿌려주면 훗날 벌레를 막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이런 꽃나무에는 물 한 사발에 가루를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반 정도 넉넉히 풀어 더 강인한 빗장을 쳐도 괜찮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생명을 기르는 분들 역시 화분 밑바닥이나 흙의 가장자리, 지지대 둘레처럼 숨기 좋은 곳까지 두루 눈길을 주십시오. 생명 전체의 울타리를 두르는 자비로운 보살핌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상 속에 스며들어야 할 한 차원 높은 지혜도 덧붙이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돕고 사는 풀들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박하나 향채, 레몬그라스 같은 풀들은 사람에겐 청량하나 벌레에겐 숨막히는 냄새입니다. 화분 한 구석에 이 향 짙은 풀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진딧물이 씻은 듯이 줄어드는 걸 몸소 겪었습니다. 둘째로 밖에서 새로 들인 생명은 잠시 홀로 두고 눈여겨보는 일입니다. 겉으론 푸르러도 잎 틈에 벌레가 숨어 들어오는 일이 8할이나 됩니다. 뜰에 맞이하기 전 며칠간 따로 두고 마늘물을 두어 번 흩뿌려주며 찬찬히 살키면 큰 슬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어둡고 습한 탁기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기운이 쇠한 식물은 냄새를 풍겨 벌레를 부릅니다. 흙의 숨결을 틔우고 제때 물과 양분을 내어주는 중용이 필요하며 시든 잎이나 마른 가지는 미련 없이 거두어 피난처를 없애야 합니다. 넷째로 뿌리는 물을 번갈아 쓰는 융통성입니다. 하나만 고집하면 벌레도 내성이 생겨 무감각해집니다. 어떤 주는 많은 물로, 어떤 주는 니모일로 다스리고 또 어떤 날은 맑은 물만 흠뻑 뿌려 기운을 바꾸어주면 섣불리 둥지를 틀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걷잡을 수 없이 병마가 퍼져버린 다급한 때에는 어찌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시원한 물줄기로 탁기를 남김없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잎 뒷면과 밑동까지 힘차게 물을 끼얹되 잎이 다치지 않게 보듬어 주십시오. 이 한 번의 씻김으로 무리의 7팔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레가 겹겹이 진을 쳐가는 가망이 없는 가지는 과감히 잘라내는 결단입니다. 깨끗한 가위로 병든 부위를 도려내어 이웃 잎사귀들로 퍼질 화를 막아야 합니다. 자른 뒤 연장을 소독하는 정갈함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마늘물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뚝뚝 떨어질 만큼 넉넉히 쏟아부어 흠뻑 적셔줍니다. 네 번째로 이튿날 연달아 한 번 더 흠뻑 뿌려줍니다. 이틀을 연달아 다스리면 미처 씻기지 못하고 깨어난 어린 것들에게 깊은 타격을 주어 굳건한 자물쇠를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픈 식물을 성한 이웃으로부터 떼어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쉬게 하며 두어 번 더 물을 흩뿌립니다. 제 얕은 경험에 비추어 이 5걸음을 정성스레 밟았을 때 아무리 깊은 병도 열의 9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제 이 맑은 물의 힘을 빌려 참혹한 늪에서 빠져나온 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맑고 푸른 제주도에 머무시는 어느 보살님의 사연입니다. 장미잎이 새카만 진딧물로 빈틈없이 덮여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비눗물이나 파는 약으로도 돌이킬 수 없어 잎이 타들어갈 지경이었다 하십니다. 이 묘방을 듣고 오로지 일러준 차례대로 첫날, 엿새 뒤, 10하루째 되는 날 물을 뿌리고 났더니 벌레가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사라져 이제는 해마다 눈부신 꽃을 피운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다내음 짙은 부산에 사시는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란다 방울토마토에 하얀 깍지벌레가 들끓어 깊은 시름에 잠기셨다가 이 맑은 물을 뿌린 지 20알째에 7팔이 사라지고 다시 이틀 뒤 남은 자취마저 지워졌다며 웃으셨습니다. 늦가을엔 단 4포기에서 12소쿠리의 열매를 거두셨다는 따스한 소식을 안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세 맑은 강원도의 72살 할머님이십니다. 향기로운 풀을 지키려 달마다 15,000원이 넘는 비싼 약을 샀쓰다 보니 한 해에 20만 원이 훌쩍 넘게 날아가 한숨 지으셨는데 분무기 들이는 값까지 쳐도 10,000원이 채 안 되는 이 마늘물로 큰 힘을 얻으셨답니다. 올해만 30만 원 가까이 아꼈다며 해맑게 웃으시는 소리가 참으로 선연합니다. 물론 천지 조화 속에서 백의 백을 장담할 수는 없으나 2해에 걸쳐 500군데가 넘는 뜰에서 살펴본 결과 94알이라는 놀라운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어긋난 6알 역시 뙤볕에 서둘렀거나 다음 차례를 놓치는 등 가벼운 덤벙거림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파는 약재는 한 병에 12,000원에서 18,000원을 호가하여 한 해 200만 원이 드는 일도 허다하나 이 마늘물은 동네 장터에서 구하는 3,000원 남짓한 가루 하나로 20리터가 넘는 큰 들통 가득 생명수를 빚어냅니다. 한 번 섞어 쓰는 품값이 고작 50원 안팎에 지나지 않으니 이 소박한 지혜야말로 오래도록 생명을 보듬는 든든한 뚝심입니다. 참된 보살핌의 손길은 거창한 연장이나 값비싼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향한 아주 작은 눈맞춤과 다정한 손길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이 작고 투박한 수고로움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대견한 식물들을 감싸 안는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 자, 이제는 낡은 아픔을 거두고 여러분의 뜰에 잃어버렸던 환한 웃음을 꽃피울 차례입니다. 부디 이 소박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터에 깊이 뿌리내려 온갖 생명이 맑게 어우러지는 청정한 도량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